왜냐면 그 인간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치인 스캔들을 대하는 이기적인 자세. 안녕하세요. 인생의 진리입니다. 오늘은 정치인의 스캔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가 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먼저 제 채널에 대한 안내를 잠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제 채널은 밤 버전, 낮 버전을 조금 다른 색깔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밤 버전에서는 삶의 원리 같은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낮 버전에서는 현재 사회의 이슈에 대한 시각,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 같은 얘기를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올린 제 첫 영상, 삶의 의미 그딴 거 없다가 밤 버전이고요. 지금 이 영상이 낮 버전 되겠습니다. 정치인 스캔들을 들으면 기분이 어떠신가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었으면 일단 실망스럽고 배신감이 들죠. 반대하는 사람이었으면 내 그럴 줄 알았지 싶고요. 정치인의 스캔들이 연예인 스캔들에 비해 중요한 이유가 뭔가요? 그들의 윤리의식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사람들이 뇌물로 1억 받고 2조 원짜리 예산 들어가는 공공사업을 막 실력도 없는 엉뚱한 업체에다가 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 인간들이 취하는 조그만 사익 때문에 사회의 막대한 공공자산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쓰이는 일이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윤리의식이 투철해서 정치인 본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유권자인 나를 위해서 정책을 나에게 유리하게 집행해 줄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야겠죠. 윤리의식이 의심되는 스캔들이 터진 사람은 그 자리에서 쫓아내야죠. 근데 문제는 윤리의식이 그렇게 무섭도록 높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청렴 결백한 위인들의 일화 같은 거 들어보셨죠? 그런 일화들이 왜 우리한테까지 전해 내려왔을까요? 그만큼 청렴 결백한 사람이 드물다는 거죠. 그게 흔한 일이었으면 사람들이 아예 얘기를 안 꺼냈겠죠. 스캔들 들려올 때마다 왜 이리도 이 나라에는 도둑놈들만 들끓는 거냐. 지겹다 지겨워. 그런 기분 드시죠?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정치판에는 더러운 놈들이 가득할까요? 왜냐면 그 인간들도 우리와 똑같이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는 일을 다른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을 위해서 하고 있다. 나 자신을 위한 건 1%도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을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영상에 싫어요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아닌 분들은 전부 좋아요와 구독, 내가 하는 일이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다 하고 훌륭한 뜻을 품을 수는 있지만 대개 목적은 나 자신의 자아실현과 생계 유지, 부의 축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명예 이런 것들이잖아요. 어렸을 때 정치인이 돼야지, 법관이 돼야지 할 때는 보통 훌륭한 뜻을 품고 시작하죠. 근데 나중에는 역시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자아실현과 생계 유지, 부의 축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훨씬 중요해집니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부의 축적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이 두 가지가 충분할수록 생존에 유리하잖아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 두 가지를 추구하게 지나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얻는 데 성공해온 존재들의 후손이니까요. 거기에 성욕과 사랑에 대한 욕망도 포함시키겠습니다. 스캔들에는 이것과 관련된 것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고만고만한 사람들 중에 골라 써야 된다는 거죠. 뭐 이미 그러고 있긴 합니다. 장관 인사청문회 때마다 이 사람을 써야 돼 말아야 돼 고민이 되죠. 선거 때 아무리 의욕이 넘쳐나도 기대감이 큰 사람들은 당선이 되고요. 스캔들이 터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캔들의 종류와 정도를 보시고 이 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있는 게 불안하다, 더는 못 믿겠다 싶으면 끌어내리는 게 나한테 유리할 겁니다. 근데 그 중에는 반대 경우도 있겠죠. 이 사람이 이제까지 이룬 성과들, 앞으로 하겠다고 하는 일들, 그것을 하려는 의지와 진정성, 그것을 이룰 능력,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스캔들의 내용을 들어봤는데도 그 사람이 여전히 진정성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많지 않다고 판단되신다면 그 사람이 계속 일하게 하는 게 나에게 유리할 겁니다. 결국 최종 판단의 기준은 스캔들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나에게 유리한 정책을 만들고 실행할 것이냐 아니냐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애초에 정치인의 윤리의식이 중요한 이유가 그들이 내게 유리한 일을 한다고 믿을 수 있겠는가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잖아요. 윤리의식 자체가 아니라 내게 유리한가가 진짜 문제라는 거죠. 나한테 불리한 일을 하는 정치인은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갖다 쓰지 못하는 거고요. 결론은 다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는 아주 괴상하고 이해할 수 없는 점과 훌륭한 점이 한 사람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남에게 알려지면 수치스러울 만한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이상한 점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장점이나 자신이 한 뿌듯한 선행을 하나 꼽아 보세요. 이 상반된 것들이 여러분 안에 공존할 수 있다는 게 여러분 자신에게는 자연스럽죠. 그런데 남들 앞에 이걸 그대로 밝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충분히 이해받을 수 있을 것 같은가요? 아니면 일부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을 것 같나요? 그 욕하는 사람들은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됐는지 그 배경, 그 역사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속속들이 알고 있는 디테일들, 나를 이루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이죠. 남을 이해한다는 게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게 인간으로서 할 짓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 잠깐 멈춰서서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게 된 과정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짓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좋은 면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라도 능력만 있으면 면죄부를 주자라는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닙니다. 정의실현은 사법체계에 따라 진행돼야 되고요. 그 사람은 사법체계에서 결정한 처벌 이상의 망신과 모욕을 당할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말의 의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또 스캔들 터진 정치인을 미워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요. 정치인을 미워하든 말든 스캔들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나에게 유리한가가 오늘의 주제잖아요. 약간의 문제가 있다 해도 그들을 쓰는 게 나에게 유리하다면 개념치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투표를 잘하는 거죠. 근데 요즘엔 여론정치 시대라서 여러분이 형성하는 여론 자체가 투표에 우선해서 실시간으로 정치를 결정해버립니다. 정당에서는 여론에 따라 가능성 있는 후보를 공천하고요. 여론에 예의주시하면서 당론을 조정하죠. 개별 정치인들도 여론과 지지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선거 때는 여러분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하도록 투표를 잘 하셔야 될 거고요. 평소에는 자신의 의견을 신중히 결정하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정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정치에 영향을 주면 다시 정치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주고요. 그럼 잘 골라서 쓰시고 버릴 건 버리되 너무 아깝다 싶은 건 다시 이리저리 면밀하게 잘 살펴보시고 아직 쓸만하겠다 싶은 건 잘 재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